그래서 저는 일단은 충청하고 부울경에서 합동연설회가 네.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다음 판 강원 제주라든지 대구 경북에서는 이미 한번 맛을 봤어요. 그래서 팀 정청래의 맛을 본 당원들이 네. 저는 사실 투표를 네. 우리가 합리적인 당원들은 표를 줄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아니 왜 그러냐면 일단 정청래 후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반명이라는 정서에 대해서 벗어나질 못했고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거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갖고 들어오더라고 이제 네. 이재명 대통령을 못 세우니까 노무현 정신은 본인이 할 수 있고 네. 노무현 대통령처럼 본인은 줄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아무래도 부울경이라는 또 이제 지역적인 네, 거룩에 간 있으니까. 거였거든. 예. 두 번째는 이제 최고위원들이 설화가 많아요. 예, 잘라 들은 거 보면 최민희 의원 정말 저는 네. 참담했어요. 연설도 너무 제가 봐왔던 그 역대 후보들 중에 어떻게 연설을 하지? 막 보고 막 읽기도 부족해서 네. 한 표 줍쇼 한 표 줍쇼 하면서 이런 했던 연설들. 그 다음에 상대 후보였던 서미아 후보에게 특히나 앞이 보이지 않으시니까 더 조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저는 이걸 비아냥이라고 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조롱하듯이 얘기를 하는 것들 이런 태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민희 후보가 많은 표를 얻는다는 네. 건 이게 정확하게 이 후보에 대한 시그널이 당원들한테 제대로 안 갔다는 거지. 근데 합동 토론을 통해서 이미 네. 어느 정도 합석이 됐다면 아하. 첫 주 지나가. 강원 제주 아하. 대구 경북 호남 수도권 남아 그거를 줄 수가 없죠. 음. 그래서 저는 이런 양상들이 친청계 쪽에는 좋지 않은 결과로 쭉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냐. 네. 고래 보여요. 그렇게 지금 이 첫 주 아까 이제 결과도 보면은 김민석 후보 쪽에 좀 신승으로 보시지만 앞으로도 영향을 이번 첫 주의 결과 그걸 떠나서 연설 또 태도 이런 것들 영향을 줄 것이다. 네. 하은기 저도 뭐 그러면,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최민희 후보가 했던 그런 태도들은 최민희 후보를 뭐 찍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네. 손이 안 가게 만드는 효과를 음. 만들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전 되게 황당했던 게 네. 지금 여당 지도부를 하겠다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여당 지도부. 그런데 상대 후보 그것도 자당의 상대 후보가 연설하고 있는데 거기서 막 야유하고 싸우고 네. 소란을 일으키고 음. 저런 태도가 맞나요? 근데 그러면은 그분들 우리 자식 세대가 다 있잖아요. 그분들도 그 자식 세대들도 어디 학교 가면은 선거 같은 거 할 수가 있잖아요. 아 그렇죠. 반장 선거할 수도 있고. 예. 그러면 애들한테 너 상대 후보 연설할 때 막 야유해. 막 그렇게 가르칠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럼 하지 말라고 할 거 아니에요. 부모가 그거. 보면. 그런데요. 예. 근데 본인은 그러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자기 자식한테 못 가르칠 거는 본인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아하. 저는 그거 보면서 사람들이 되게 비호감으로 더 느껴지게 만드는 어떤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개될 뭐 강원, 제주, 네. 뭐 수도권에서는 예. 되게 안 좋게 작용할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어제 보면은 최민희 후보 같은 경우는 경청하는 모습 이걸 좀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숙하는 모습 아닌가요? 모습인가요? 그래서 첫날 논란이 됐던 그 영상 이후에는 좀 다른 모습 태도를 이제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좀 영향을 줄까요? 다시. 그게 이제 사실 예. 전당대회는 짧은 기간 내에 치러지는 거라서 아. 자숙은 오랫동안 해야 될 부분이고 짧은 기간 내는 자숙하는 것들은 알려지지 않아요. 아, 그럴까요? 이미 저질러 버렸잖아요. 음. 거기에다 그냥 단순하게 서미아 후보만 그런 것도 아니고 김민석 후보에 대한 야유 네. 비슷한 어떤 태도 그게 상대 후보들하고 아니 상대 동료들하고 싸우는 모습들 옆에 박선원 의원이 말리고 김용 네, 네. 두 분 다 후보들인데 말려도 뭐 아랑곳치 않아요. 뒤에 이제 누구였죠? 그 김용만? 예, 김용만 의원이 예. 오죽했으면 이제 그만 좀 하시라고 했는데 뒤돌아서서 거의 뭐 예. 이게 뭐 멱살만 안 잡았지 그런 태도를 보이는데 이런 네. 분이 최고위에 앉아 있어 봐요. 아하. 당이 바람 잘 날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루가 난리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원들께서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인기도 이런 거 인지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이분을 당 지도부로 뽑아놓고 계속해서 TV를 틀어놓고 모든 국민들이 쳐다볼 텐데 네. 맨날 그냥 동료들하고 설전 벌이고 마음에 안 들면은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러면은
민주당의 인지도나 어떤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음. 추락하겠죠. 계속 지도부는 싸우면 뭐 이렇게. 당의 얼굴이에요, 간판이고. 저는 뉴스공장에 네. 퍼니포 이런데 패널로 고정 패널로 하시는 게 어. 어울릴 것 같아요. 이분은 국회의원보다는 거기 이제 하나의 고정 패널로서 자기 견해 얘기하고 하는 게 본인의 어떤 지향이나 주장에도 또 합치하는 것 같고 네. 역량에도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분은 지금 어딜 가나 싸우고 계시잖아요. 언론 나와서도 기자들이랑 싸우고 뭐. 그러니까 지난번에 JTBC 나갈 때 기자들이 뭐 묻는데 막 공격적으로 하시는 것도 그렇고 이번에는 자기 당원 자기 당의 다른 후보. 후보가 예. 연설하는데도 앞에서 막 그 야유하고 음. 그거 말리는 소위 후배 정치인이랑도 싸우고 네. 뭐 하려고 그럼 거기 있는 거예요? 이분 하는 얘기 들어보면 언제나 공손해지는 데는 뉴스공장과 딴지 게시판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아. 그 이유를 들어보면은 진보 의제를 다 뉴스공장이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뭘 진보 의제를 뉴스공장이 설정해요? 이 오마이뉴스에서도 화두를 던지는 거고 네. 경향신문에서도 화두를 던지는 거고 음. 그런 여러 가지 화두들을 다 모아서 의제화시키는 건 선출된 정치인들이 하는 거죠.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나. 근데 시민들이 너무 바쁘니까 그 의제를 갖고 대신 토론하고 회의하고 싸우고 협상하고 네. 못하니까 대의민주주의가 그 국회의원들 뽑아가지고 회의시키고 싸움도 하고 협상도 네. 하고 네. 합의 만들어서 제도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음. 근데 이분은 그게 전부 뉴스공장이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뉴스공장에 가면 이제 공손해지는 거예요. 아. 뭐 하려고 여당 지도부를 하려고 하냐는 얘기죠. 음. 뻔히포 그냥 패널 시켜달라고 하는 게 낫지. 그래서 저는 호남에서 먼저 그 징조가 나올 수 있어요. 친천계 후보 중에. 그걸 저는 최민희 후보라고 좀 그래요? 주목하고 있는데 저는 서미아 후보가 목포 출신이기도 하고 네. 앞이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워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선거라지만 이런 식의 조롱과 비아냥의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 그리고 사실 내용 자체도 상상해 보세요. 새로운 지도부가 탄생을 해서 네. 최고회가 진행되는데 19년 2년차 이재명 대통령의 도움이 될 만한 지도부는 안정적이고 나름대로 뭔가 유능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매번 쌈박질하고 티격태격하고 예전에 한참 말했던 봉숭아학당이 된다고 생각하십시오. 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전략적인 투표들을 호남 당원들이 해주실 거고 네. 아마 수도권에서 그 순위를 뒤바꿀 수도 있는 어. 그런 사건들이 반드시 터질 것 같다. 왜 그러냐면 그거 사람 잘 안 고쳐집니다. 그 성향이. 그래서 한두 번은 꼭 터질 거예요. 그래요. 오. 지금 최민희 후보가 1등으로 앞서는데 2위권하고도 격차가 좀 있어요. 그래서 최민희 후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는데 서영주 우리 소장님은 저는 호남하고 수도권에서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도 같은 생각. 예, 두 분 다 같은 예측하고 계시네요. 호남 수도권에서 추정이 있을 거고 음. 그리고 수석 최고위원 자체에 대해 너무 집착 안 하시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해요. 네. 이번에 전당대회 시작하기 전에 룰 가지고 막 티격태격 할 때도 보면은 뭐 수석 최고위원 물론 수석 최고위원은 이제 없는 상태지만 네. 수석 최고위원이 누구냐 뭐 이런 것보다는 어쨌든 숫자 숫자 누가 다수파냐인 걸로 결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표결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 게 예. 수석 최고위원이 뭐 발언권이 더 세고 그렇죠. 뭐 의결권이 구배 더 있고 이런 거 아니니까. 그거 아니기 때문에 예. 어쨌든 다수파를 만드는데 더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음. 지금 보면 한민수 서미와 이 두 분이 이제 3, 4위인데 네. 한민수 뭐 후보 같은 경우에 뭐 35,282표 그다음에 서미와 후보가 33,478표에서 한 1,000 몇 표 이렇게 차이 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건 아닌 상황이고 음. 김용 후보가 이제 한 3,277표 이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한민수 후보랑 비교하면 한 5,000표, 4,000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상황이라서 네. 이게 아마 2주차 때부터는 상황을 보면서 1주차 때와 다른 어떤 전략 투표를 지지자들이 할 거다. 뚜껑을 열어본 뒤니까 네, 내용을 아마- 판단할 거다. 아마 서미와 김용 이 두 분에게로 더 집중을 해서 아마 그거를 행사할 음.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한민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네. 밑으로 조정될 수도 있고 아하. 그다음에
임미애랑 김용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붙고 있지만은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은 이제 표만 분산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마 뭐 단일화를 논의하거나 네. 어떤 여러 가지 전술 변화가 있을 아. 가능성이 있다 해서 2주차 때 표 한번 열어보고 그다음에 아까 서영주 그래요.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음. 호남이랑 수도권에서 조정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어.